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투기 의혹이 한 방송사가 제기를 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 내용을 일단 보면은 목포에 건물 9채를 일단 지인들하고 사들였다. 그게 투기 의혹. 그렇습니다.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논란을 제기한 측과 손혜원 의원 측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강하게 반박을 하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 없는 사실은 손혜원 의원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지인, 친척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박물관 재단을 통해서 그 목포 지역에 9채의 어떤 그 건물을 샀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어떤 의도로 샀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손혜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내부적 정보를 이용을 해서 미리 땅 투기를 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들어서 그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건물을 구입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의도로 특히 목포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요. 이 구역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9채를 몽땅 다 구입했다. 일단 의도가 있는 거겠죠. 이건 분명히. 어떤 의도냐가 문제인 건데 투기 의혹에 제기되는 건 그거예요. 문화재로 지정이 된 이후에 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투기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거든요. 일단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여당 간사였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저걸 샀다는 것은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은 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정보를 활용을 했고 그 정보를 그럼 활용을 해가지고 왜 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손혜원 의원의 그 해명이 만약에 그 국민들 설득을 얻으려면 자기네들이 정말 시급하게 그 건물을 사지 않으면 그 건물이 다른 용도로 개발이 돼서 문화재로 보존이 못 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저걸 당장이라도 사서 곧 문화재 지구로 지정될 것은 이미 알고는 있지만 당장이라도 하루 이틀 내에 건물이 허물어지거나 개발이 될 것 같으니 당장 샀다. 이것을 입증을 해야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해소될까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저게 보도되자마자 당장 언론사를 상대로 뭐 고소를 하겠다든지 그랬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손혜원 의원 자체가 정말 신재민 전 그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할 때 보면은 정말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공인인 자기 국회의원인 자신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 정상적인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당장 고소를 하겠다든지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행동과 자기가 이런 그 비난을 받았을 때 또 대응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좀 손혜원 의원이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 지금 고소하겠다는 저 부분도 비난받을 소지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의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는 주장인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8월 6일 날 됐다고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제 조카한테 그 목포에 집을 사라고 내가 돈을 증여를 할 테니 해서 산 게 2017년 3월입니다. 근데 2018년 8월 6일 날 하는 줄 알고 어떻게 1년 반 전에 거기다가 집을 삽니까? 제가 정책 간담회를 하러 처음으로 목포를 내려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갔는데 그 목포에 있는 적산 가옥들 목조주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집들이 왜 이렇게 그냥 있느냐 했더니 다들 버리고 비워놓고 신도시로 갔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그래서 이런 집은 얼마나 합니까? 나온 집이 혹시 있습니까? 했더니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금방 알아보더니 그게 뭐 8천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지금들도 계세요. 문화재단입니다. 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뒤입니다. 1년 뒤에 박물관 부지를 사려고 제가 재단에다 다시 사재를 털어넣은 거죠. 저는 제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에 돈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다시는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재단으로 돼 있는 건물이나 그 모든 자산은 다시 제가 되돌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팔 수도 알겠습니다. 없고. 이게 어떻게 투기입니까? 국가라든지 지자체에 기부할 생각도 있으세요? 저는 얼마든지 그걸 기부한다는 것은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10년. 주변 어떻게 제가 가져가겠습니까? 지인들한 뭐 얘기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임방금 변호사님 전혀 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몰랐다 이제, 정보도 그 정보도. 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은 구입 시기 그리고 9채 구입 판정 이거는 뭐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과연 투기로 볼 것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볼 수 네. 있는 기준은 하나는 과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샀느냐라는 거고요. 근데 앞서 지금 그중에 제일 처음에 산 게 2017년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2017년 3월에 처음 샀다고 하면서 이게 지정된 게 2018년 8월인데 내가 그전에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면서 처음에 산 그 가옥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샀다 문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투기는 사실 사자마자 가격이 확 오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걸 최초에 보도한 이 언론 매체에서는 4배 가까이 올랐다. 이제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무슨 4배냐.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진짜 투기인지 아닌지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판명 안 됩니다. 길게 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손 의원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손 의원이 이거를 투기로 했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정말 순수한 목적에서 했느냐 네. 이런 이 분쟁이 오가는 이 상황에서 저의 의문점 하나는 이겁니다. 네. 이제 손 의원 쪽 입장을 잘 듣다가도 그러면 왜 물론 재단 명의로 구입한 거는 지금 아까 나온 변명이 맞거든요. 재단에 들어간 돈 쉽게 못 뺍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카들 명의로 구입한 거는 본인 네. 명의로 구입하면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죠.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 명의로 사서 내가 좋은 뜻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조카 명의로 세 채, 네 채, 다섯 채 네. 이렇게 구입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갸우뚱합니다. 일반적이진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 주민들이 잘 알 것 같은데 조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주민들 얘기들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80년대 그렇게 동네가 300만 원씩 했어 평당. 근데 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안 팔게 지인들이. 집 팔아갖고 어디다 뭐 들을 것이. 여기 보라고 어디 가서 아파트 하나 못 사. 아파트 못 사. 예,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팔라야 갈 데가 없으니까 안 팔게. 팔아봐야. 안 팔게. 그럼 팔아갖고 어디 가서 2억짜리 아파트를 못 산다게. 그러니까 여기다 내 돌째. 그런 게 다 안 되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집을 비워놓고 그냥 떠나시는 거구만. 그랬지. 미치고까지 월급 다니지 지금 몰랐다고 나 그때는. 갑자기 서울에서 많이 걸어오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얘기만 하면 사버리. 갑자기 그 근대 역사 문화 거리 문화재로 그렇게 하면서부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막 걸어 다니더라고요. 올려놔 버렸어. 현지 목포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팔리지도 않은 그런 집들이 500만 원 줘도 안 판대요. 서울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러니까 이상한 점이 임방글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인데 조카들한테도 집을 사주다시피 해가지고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과정.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매체들이 일부 매체가 예. 그 손혜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여러 사람 명의로 집을 샀다 예.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사실로 밝혀진 것은 손혜원 의원의 뭐 조카, 뭐 보좌관, 뭐 배우자인가요, 딸인가 어떤 그 네. 주변 지인들이 그 목포에 집을 샀다 이것만 밝혀진 거죠. 손혜원 의원이 차명으로 집을 산 건 밝혀지지 않았고 네. 손혜원 지인들이 산 것만 밝혀진 것인데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하는 얘기는 미션 실패했다라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다 권했는데 목포에 집 사라고 다 권하고 다녔는데 내 말을 사람들이 안 들어줘가지고 네. 몇몇 매우 소수의 사람 보좌관만 내 말을 들어줘서 집을 샀고 조카들은 내가 꼬드겨서 돈을 증여해가지고 1억씩 줘가지고 증여세 내고 그래서 이제 집을 사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이 손혜원 의원이 남을 내서 집을 샀다 이런 구도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목포 구도심인데 네. 일제시대 때 적산가고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집들 그게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손혜원 입장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른바 이런 것들 근대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문화재에 관심 있고 도시재생에 관심 있고 그런 부류의 지식인들은 요런 지역을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탁 도는 여기는 지켜야 돼. 약간 그런 열정이 막 샘솟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 있거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역을 보면 이 낙후된 지역을 빨리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보존과 재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결사적으로 거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처음에 목포를 갔을 때
거기가 구도심이 있는데 태반이 비어있다. 사람들이 네. 다 밖으로 나갔고 집값이 한 8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조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1억 줄 테니까 여기 집 사라고 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들한테 집을 그 지역에 사라고 권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팟캐스트 같은 데서 말을 했거든요. 네.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다. 보존해야 된다. 뭐 사야 된다. 또 그 지역에 본인 지인들이 내 말 듣고 집을 샀다 이런 거를 SNS를 공개하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몰래 투기하는 거라면 그렇게 다 공공연하게 했겠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네. 손혜원 입장에서는 좀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그러면은 조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도와주지 않으면 살만한 능력이 안 됐고요. 예. 경리단에서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견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고달프게 살고 있어서 예.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 둘 다 말했다는. 증여를 제가 1억씩을 증여를 했습니다. 1억. 걔는 제가 너한테 여기다 집을 이걸 사줘서 예. 게스트하우스 할 테니까 네가 제대를 하면 예. 이거를 운영하면서 다시 약입시를 도전을 해라. 이제 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공부를 시킨 사람도 있고 결혼을 시킨 사람도 있고 가게를 내준 조카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처음에 그 종잣돈만 주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목포에 청년이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무도 안 가니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때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금수저 그 이모나 네. 아니면 고모 둔 사람들은 좋겠다. 뭐 집을 사줘. 네, 집까지 이렇게 해서 현금을 증여까지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일반적인 서민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혜원 의원의 조카가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해명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라고 하셨냐면 경리단길에 자기 40대 조카가 어렵고 고달프게 해서 가게를 하고 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리단길, 물론 최근에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만 경리단길에 해서 가게를 할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 기반을 닦았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목포에 자기의 집까지 자기 1억씩 돈까지 주면서 사서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더불어서 한 언론에서 좀 과장될 수는 있습니다. 4배라고 했지만 본인 같은 경우에는 8,700만 원 주고 샀었는데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매매가 한 1억 2천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손 의원의 말 한 대로 한다 하더라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 20%, 한 30% 이상 그러네요. 급등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즘 지방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포 기준으로 해서 한 1년 내에 한 20-30% 이상 올랐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쪽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땅 투기다라고 해석할 가능성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카 얘기도 한번 좀 이어서 해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부모가 목포를 좋아하셔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막 물심양면으로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어떻게든 여기에 좀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거를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거리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현재로서는 그게 됐다는 것에 대한 저의 체감도 없고요. 일부 방송에 나간 고치는 비용이 온다? 4배가 올랐다? 이거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제 돈으로 다 빚내서 인테리어 마친 상태고요. 여기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고모도 이 동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박물관이 이사 오는 것도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왔으면 하는 지역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안 받았고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은데 최 의원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손혜원 의원은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순수한 뜻에서 목포 그 구시가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다.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해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점은 이거죠. 그러면 그게 꼭 본인들의 소유권이 필요하냐?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켰으면 네. 그 원래 주민이나 그 집의 소유자들이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발전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본인과
본인의 관련된 사람들이 그것을 굳이 소유권을 이전해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게 이제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하면 그대로 두면은 소유자들이 그 지역에서 안 살면서 제대로 발전을 못 시킬 것 같아서 직접 가서 우리가 하면 더 발전을 잘 시킬 것 같았다든지 여러 가지 뭐 해명이 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 굳이 소유권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설득력이 아직은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샀는데 그 지역이 발전이 되면 땅값은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니까.